네, 오늘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새벽에 FOMC 회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매달 850억 달러 규모의 자산 매입을 유지하고 금리 또한 기존의 제로 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앞서서 미국의 상무부가 4분기 미국의 GDP를 공개했는데요. 예상 밖으로 0.1%가 감소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시장의 투자 심리를 다소 위축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의 긍정적인 실적 발표는 오늘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특히 보잉사가 4분기 실적 발표했는데요. 주당 순이익이 2달러 28센트를 기록하면서 시장 전망에 부합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락 마감을 한 다우존스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0.32%가 하락했습니다. 13,910포인트를 기록하면서 거래가 마감됐는데요. 하루 동안의 차트의 등락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장중 부합권을 기준으로 상승과 하락권을 오고 갔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FOMC 회의 결과가 나온 이후에 저점을 내려잡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0.3% 조정이 나왔고요. 업종별 역시 전 업종이 하락하는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구체적인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술주가 0.3% 그리고 금융주 역시 0.3% 밀려났고요. 기초 소재 섹터가 특히 1% 가까이 밀려난 점이 특징적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주 역시 0.9%가 강한 조정받았고요. 오늘 긍정적인 실적 발표한 보잉사가 다우존스 지수 구성 30개 종목 가운데 가장 크게 올라갔습니다. 1%대의 상승을 기록했고요.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스 0.4% 가까이 그리고 인텔과 P&G사 등의 순으로 상승 마감을 한 반면에 엑슨모빌이 하락 상위권 1% 넘게 밀려났고 시스코 시스템즈와 알코아 등도 부진한 모습이 기록됐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특징 종목의 흐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김민지 앵커입니다. 네, 이날 보잉사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에는 드림라이너 787에 대한 문제 때문에 실적이 타격을 입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팽배했는데요. 실적이 시장 예상치에 부합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우려를 꺾었습니다. 1% 이상의 상승률 기록하면서 보잉사 거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 흐름도 확인해 주시죠. 네, 이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마감 종가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지수 0.36%가 최종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종가는 3,142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차트의 등락을 함께 살펴보시면 역시 개장 초반에는 상승권에서 등락을 하다가 장 마감을 앞두고 하락 반전한 이후에 저점을 내려잡는 모습 속에서 0.3%대까지 밀려난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로 오늘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종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39%가 내려갔습니다. 1,501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오늘도 1,500선은 지지를 했지만 0.4% 가까이 좀 밀려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차트의 등락을 함께 살펴봤을 때 오늘 장중 대부분의 시간을 하락권에서 부진하게 등락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대 지수가 나란히 장 마감을 앞두고 저점 라인에서 마감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앞서 마감한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쪽에서 들려온 4분기 GDP가 예상 밖으로 부진했다는 소식 역시 유럽 시장의 발목 또한 잡는 모습이었는데요. 먼저 영국의 푸치백 지수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푸치백 지수 하락 마감했습니다. 0.2%가 밀려나면서 6,323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마감됐는데요. 차트의 등락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장 후반으로 가면서 하락 반전한 이후에 부진하게 등락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푸치백 지수 0.2%가 밀려났는데요. 업종별 등락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 혼조 양상을 띄었습니다. 하락 크게 한 종목을 본다면 기초 산업 섹터입니다. 1.4%가 밀려났고요. 아래쪽으로 또 하락한 업종들은 산업 섹터와 그리고 필수 소재 섹터 등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통신주 같은 경우는 0.9% 가까이 올라가는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영국 증시 구성하고 있는 특징 종목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김민지 앵커입니다. 네, 특징 종목으로는 2위 담배 업체인 임페리얼 타바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내내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하락권에서만 흐름이 진행이 됐는데요. 올 상반기 매출이 부진할 것이라는 코멘트가 나오면서 지난 2009년 이후 최대폭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4.26% 하락한 구간에서 거래 마감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어서 나머지 유럽 증시 흐름도 확인해 주시죠.
네, 이어서 독일의 닥스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종가는 0.4%가 밀려난 7,811포인트를 기록했고요. 차트 등락을 살펴봤을 때 개장 초반 잠시 상승권에 머물렀을 뿐 하락 반전한 이후에 역시 마지막에 부진한 모습을 기록하면서 닥스 지수가 마감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업종별 대부분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기초 산업 섹터가 0.7%가 내려갔고요. 기술주 역시 0.7%가 밀려나는 부진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필수 소비재가 0.6% 역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부진한 흐름들 속에서 하이델베르크 세멘트사가 2% 가까이 올라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HSBC 홀딩스 쪽에서 투자 의견 상향 소식이 나오면서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프랑스 CAC 지수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0.5%가 밀려났습니다. 종가를 함께 확인해 보면 3,765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프랑스 CAC 지수 역시 하루 동안의 차트의 등락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증시 전반적으로 개장 초반에만 상승권에 머물렀고 장 중후반에는 계속 하락권에서 부진하게 등락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CAC 지수 역시 0.5% 정도의 하락권에서 거래가 마감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종목별 움직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금융주들의 좀 부진한 모습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크레딧 아그리콜 2%가 넘게 강한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살펴본다면 다른 금융주들인 BNP 파리바 역시 2%대의 낙폭을 기록했고 소시에테 제네랄 1.6%가 밀려나는 부진한 모습이 기록됐습니다. GDF 스위즈 같은 경우도 1.707% 정도의 낙폭을 기록한 종목에 현재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가 오늘 동반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상품 시장의 마감 동향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달러 인덱스입니다. 0.3%의 하락 79달러 34센트의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미국채 10년물은 오늘 2%대를 기록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유가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WTI 0.4% 상승한 97달러 94센트의 거래 마감됐고요. 브렌트유는 0.6% 상승한 115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금값 동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금값은 오늘 1%가 넘게 올라갔습니다. 1,679달러 90센트의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글로벌 장마감 동향이었습니다.